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한 3, 4주 됐나, 뵌 지가. 우리가 3월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벌들 또 잠을 잘 시간이 됐고 또 1년 이렇게 양봉 관리 교육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 지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은 1년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지만은 짧은 시간 내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배워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벌을 좀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그래도 내 집에 가서 복습한다 해가지고 조금은 더 알았을 것이고, 벌이 없는 분들은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마 가시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교육의 시간을 마련해 준 우리 시흥 시장님이야 또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관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양봉 배우는데 복받은 이런 학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데서 많은 전화들이 와요. 양봉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배울 길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어쩌나 멀지 않은 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앞으로 열심히 해가면서 또 아니면은 좀 맥힌다 하다 하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전화로다 해도 어지간한 거는 제가 전국의 양봉가들 많이 상담을 해주는데, 실제 안 가봐도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상황이 왔는지 이렇게 대략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현장에 와서 일일이 지도할 수는 없지만은 또 좀 쉬운 것들은 주위에서 동료들이나 또 지역에 선후배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특히 나보다 먼저 한 1, 2년이든 2, 3년이든 양봉을 하신 분은 나보다 다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양봉을 어지간히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자꾸 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몸위로 조금 떼워주시고, 이렇게 가서 일도 도와줘가면 이렇게 한다면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제가 71년도부터 양봉을 했고, 69년도에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강원도 쌀이밭에 봉장에 가서 여름방학을 나고 와서 그 계기가 돼서 이제 양봉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사실 양봉이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다고. 배울수록.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 잘하느냐 하면은, 경험이 많아서 보편적으로는 잘하지만은 또 자기가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며 하신 분들은 잘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만 계속 몇십 년 한 분은 별거 아닙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조합장에 있을 때도 40년 했다, 50년 했다 이런 얘기 하면은 꿀 사가 난 고객한테는 그런 얘기 해도 좋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은 불과 중등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년, 50년 했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매년 벌을 2, 3년에 한 번씩 산다든지 아니면 꿀을 남보도 못 든다든지 이러면은 양봉인으로서 전업농가로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업농가라 하면은 최소한도 내가 전문대 학교 이상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전업농가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전업농가 하면은 결국은 소득이 없는 벌만 많이 하는 힘만 드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젊으신 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좀 기술을 쌓는다면은 전업농가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양봉인들이 어렵다고는 해도 또 직장 생활에서 많은 돈을 또 받지 않는 분은 오히려 양봉하는 사람만도 못합니다. 또 시골에 가서 귀농귀촌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지만은, 거기서 어떤 특수작물을 하지 않는 이상 논이나 밭에서 그렇게 수확이 많이 안 나와요. 논농사 지어야
비용지어면 쌀 한 2가마 나와요. 그건 얼마 돼요? 40만 원도 안 되지 않아요. 예. 근데 꿀을 잘 하면은 벌 한 통에 1년에 2말 정도 뜹니다. 전업농가들은. 예. 보편적으로 평년작이라 하면은 좀 비용이 또 나가는 게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논농사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벌어는 게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논을 뭐 한 10만 평이고 20만 평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낫지만은 불과 뭐 2, 30마지기 뭐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뭐 양봉인 소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쩌거나 여러분들이 양봉을 취미로 부업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상당히 좋은 직업, 좋은 취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100세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나 양봉은 제가 있던 조합원 중에도 지금 한 95세 되신 분이 양봉을 하고 있어요. 예. 전에도 90세 넘은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계속 아버지 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보기도 그렇고 추억이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해가면서 계속 하신다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은 상당히 뭐 정년이 없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저도 죽을 때까지 양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또 내가 벌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좋아서 해야 그 직업을 오래 가질 수가 있어요.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은 상당히 보면은 자기 적성이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뭐 2번, 3번 아니면 뭐 5, 6번 이렇게 많이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어떤 적성에 맞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직업 하나를 가지고도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지난번에 봉침도 배우셨지만은 봉침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을 지키고 또 노열젤이 생산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화분을 생산해서 먹어서 가족을 건강을 지킨다든지 하면은 뭐 나이 드셔서 건강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봉을 하는 사람은 잘 관리만 하면은 더 남보다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서 겨울철 양봉 관리와 월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월동 장소의 선택. 월동 장소는 뭐 습기가 많은 지륵땅이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뭐 사질 양토라든지 이런 데가 좋은 편이고 또 아니면은 그늘이 지지 않는데 뭐 그늘이 약간 저도 화렵수 같은 건 괜찮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니까 봄에 또 추울 때는 잎이 나오기 전이라서 괜찮고 화렵수 그늘은 그러나 그늘이 안 지는 것이 겨울에 특히나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벌이 어쩌다 따뜻한 날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나왔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왔다 들어갈 때 그늘이 지면은 출입구 앞에 앉았다가 벌이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향이라든지 남서향이나 이렇게 놓으면은 출입구가 항시 햇볕이 들으니까 벌이 앉았다 죽질 않는데 동향이라든지 북향이라든지 이렇게 놓으면은 밖에는 따뜻하니까 흥분하니까 나왔다가 또 들어갈 때는 출입구 앞에 땅이나 어디 앉았다가 몸이 굳어서 죽어요. 그래서 월동 낼 때는 특히 동향이나 또 북향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도 눈이 와서 눈 녹은 물이 벌통 근처로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바닥으로 스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벌 넣는 장소는 두둑을 만들어서 비 올 때나 겨울철에 내린 물이 바닥 보온재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벌이 겨울철에 요새 차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봉인들이 한 차 한 60개를 한 번에 실어 갑니다. 그거 갖다가 그 전에 도둑질을 계속 한 사람이 어디다 갖다 팔아먹느냐? 화분 매개벌로 딸기밭이나 참이밭에다가 갖다 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도둑질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벌통을 실어다가 자기 벌이 약하면은 자기 벌이다가 또 이렇게 보탠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벌이 죽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남의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길에나 고속도로나 입구나 이런 데 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잡으려고만 하면은 호로 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있어요. 내 봉장에 왔다 간 사람이 의심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집에서부터 전날이든지 이렇게 계속 어디로 나와서 움직이는가 쭉 찾아가면은 내 봉장 주위로 왔다 하면 그 사람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아는 사람도 하나 잊어버렸었는데 자기 봉장에 왔다 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이게. 자기 그것도 친구인데 훔쳐갔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고 전에도 제주도에서도 이제 송당이라는 데가 이차밀원입니다. 유채.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동네 이장님이 내가 아는데 육지에서 온 사람이 어려우니까 육지를 안 나오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세레스 화물차를 갖고 있는데 일단 요놈이로 운반도 해주고 이동도 해주고 설탕도 사다 주고 예상외로 농협에서 설탕도 사자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걸 훔쳐가는 거 이 도둑놈은 은인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 나 제주도 갔다 와서 이렇게 닦았는데 차에서 휴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왜 어쩐지 내가 그랬더니 저 형 볼 면목이 없네 그냥 그러는데 누구 거 훔쳐갔나 했더니 그 사람 걸 훔쳐갔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베풀어준 사람.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역시 도덕성이 전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벌통이 겨울에 놀 때 그래도 인가가 조금 있는데 의지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자지 않으니까 이런 데를 하는 게 좋고 특히나 겨울철에 안 좋은 장소는 어디냐면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 이렇게 차가 다녀서 진동을 주는 데는 안 좋습니다. 벌은 아주 진동을 싫어하고 두 번째로 소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봉장에 가서 소리를 확 질러보고 거기다 조금 가는 호스를 넣고 청진기처럼 넣고 오면은 벌이 이 봉구가 졌던 게 이렇게 반응이 확 옵니다. 예. 차가 지나가도 그러고 그래서 진동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조금 피해서 들어가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봉인들이 더러 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도 지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개 짖는 거는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양봉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도 좀 멀리다 놓고 짖는 거는 들을 수 있는데 가깝게 놓고 짖는다 하면 좋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개도. 예, 뭐 아주 뭐 개로 인해서 벌이 막 절단날 정도로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호스를 넣고 내가 소리 질러 보면은 그 반응이 옵니다. 예, 벌들이. 자, 뭐 월동 포장전 관련돼 식량을 준 후에는 겉에 가 포장을 조금 해주면 좋습니다. 햇볕을 요새 특히나 올해 일찍 조금 추위가 와서 겨울철 출란을 했더니 올해 기상대에서는 따뜻하다 그러거든요. 겨울철이. 근데 지금까지 날씨가 따뜻한 편이에요. 이제 11월 중순 되면은 봉구 형성이 될 때가 얼추 됐는데 지난번에 약간 첫 추위가 왔을 때 10월 말경에 이때가 이제 봉구가 좀 약간 형성됐다가 다시 풀리고 나서 아직 안 오거든요. 이번 비 오고 나면 좀 질라놓으면. 그 요즘에 자꾸 벌이 출입을 한다고요. 또 어떤 건 늦게 산란을 해서 육아를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벌은 안 좋습니다. 요새는 가급적이면 출입을 않고 가만히 드러나서 잠이나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가만히 따뜻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햇볕을 받으면은 열이 오르면은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또 아니면 뒷장에 있는 꿀을 앞으로 옮겨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집 가서 도둑질을 해온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자꾸 나다니면 벌들이 늙어요. 그래서 뭐 스티로포 같은 게 한번 봉구가 형성되면은 햇볕의 복사율을 덜 받아서 좋은 편 같고 또 아니면 나무통에도 앞에다가 스티로포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채광망을 대준다든지 해서 오히려 요새 그늘이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약간 춥기도 하고 날씨 따라서는 그러면은 그늘이 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늘이 되게 그냥 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아니면 뒤쪽에 개포를 식량을 주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는 개포를 뒤쪽을 열어준다든지 저도 지금 그냥 열어놔 있어요. 왜?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실 때 문 열어놓고 안 자죠? 조금은요, 한 개. 그것도 많이는 안 열잖아요. 네, 저녁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좀 춥거든요. 벌들도 마찬가지로 개포를 열어놓으면
자기들의 열이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추우니까 조금 더 덜 움직입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개포를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게상을 쓰던 것을 내려놓은 게 있으면은 게상을 식량 주고 나서 게상을 얹는데 개포도 걷어버리고서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공간이 넓으니까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벌이 출입이 적어지죠. 뭐 이렇게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그냥 하위폴이나 그냥 보온재를 그냥 대준 상태로 그냥 있고, 그러고서 뒷장의 소비는 10월 말쯤에 이제 다 뽑은 것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좋은데, 못 뽑은 것은 그냥 뒤쪽으로 조금 공간을 벌려서 그냥 밀어놓고, 많으면은 사실 다 빼놓을 데도 없어요. 소비 엄청나게 그것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월동 포장을 하기 전에 식량이 적은지 많은지 한번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대개 진디기약을 마지막을 했을 때 진디기약을 하고서 소비를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식량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서 적으면은 다시 한번 빼본다는 해서 양가 쪽에 특히나 식량을 자꾸 안쪽으로 옮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달이나 11월 달 등에 많이 옮겨서 가 쪽에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 쪽에 식량을 많은 거로 바꿔줘야 됩니다. 혹시 자기 벌통 껍질이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넘어지면은 다른 데서 많은 것을 빼놓은 걸 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식량 준 후에 월동 포장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11월 20일, 한 25일쯤이면 대다수 김장철이기 때문에 기온이 예년 같으면 떨어집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쯤 포장을 해야 하는데, 대개 벌이 한 1매 내지 1.5매까지도 줄어요. 대개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꿀 소비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벌도 줄기 때문에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이 적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빼줘야 부분 가 쪽에 아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제가 만든 소문 터널이지만은 이런 걸 대주려면 미리 대줘도 대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대서 이렇게 여기다 빗을 박든지 여기다 하나 박아주고 벌이 여로 들어갔다 여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들랑달랑 하는데, 이 옆이를 봄에 급수기를 꽂을 만큼을 남겨놓으세요. 남겨놓고 여기다가 월동 낼 때는 신문지만 꽉 막아주시고, 지금은 처음에 달 땐 열어놓으면 벌이 여루도 나갔다 들어갈 때는 여루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개포를 보온덮개 이렇게 딱 내려주면은 여루 자연스럽게 잘 다니게 됩니다. 자, 동면하는 이유는 겨울철 벌들이 춥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해서, 또 아니면 겨울철은 새끼를 까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꽃이 없고 또 꿀이 없고 가서 역사해서 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35도 정도의 육아로 온도를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 스스로 동면을 하는 겁니다. 겨울잠을 자서 자기들이 수명을 연장하고, 또 새끼를 기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겨울철에 동그랗게 봉구 형태를 하는데, 가 쪽은 단단하게 벌이 아주 촘촘히 밀집을 하고 가운데 쪽은 약간 느슨합니다.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날씨가 추우면은 더 바짝 쭈그러들고, 날씨가 조금 풀리면은 조금 늘어나고, 뭐 8도씨 이상 이렇게 10도씨 되면 다시 봉구가 풀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지구의 가운데 중심부에서 용암이 끓듯이 봉구의 가운데 핵이라고 해서, 봉구의 핵은 32도 정도 열을 내고 표면에는 한 6, 7도씨, 그 중간 정도는 15, 16도씨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파가 와서 외부가 표면에 6, 7도씨 되는 것이 더 자꾸 떨어진다. 내부에서 열 전도를 받더라도 그러면은 표피가 양파 껍질 벗어지듯이 조금씩 죽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온을 겨울에 해줘야 죽는 것이 적고, 또 자기들이 6, 7도씨 이하가 돼서 도저히 얼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벌들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만히 있어야 체력 소모가 덜 되는데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칼로리 소비가 많으니까 식량이 많이 먹고 또 아니면 움직이니까 체력 소모가 돼서 봄에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너무 춥게 과동내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위쪽에 추운 지역에는 지하에다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시베리아 같은 데는 지하 창고에다 낸다든지 아니면은 카나다 같은 데는 돈 있는 나라들은 저온 창고를 지어서 월동을 냅니다. 또 아니면 카나다 같은 데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벌이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미국의 남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파운드 벌을 봄에 사다가 가을에 죽여버리고 다시 사는 이런 경향이. 그건 이제 타산을 해봐서 어느 게 유리하냐 이렇게 따져보야겠죠. 이래서 동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월동의 조건은 식량이 꽉 차 있어야 되겠고 식량이 한 5분의 4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이 좋고 남쪽 가서 일찍 봄벌을 기르려면 뭐 한 3분의 2 정도 있어도 좋은데 식량이 적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면 얼어 죽는 식량이 적어서 굶어 죽는 것도 굶어 죽는 거지만은 요즘에 식량이 적으면은 날씨가 따뜻하면 자꾸 알가고 새끼를 길러요. 그래서 벌이 늙어버려요. 새끼 길르고. 그러니까 그놈 길러서 태어나는 벌은 별거 아니고 벌들이 체력 소모가 돼서 벌이 약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끼를 안 길르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안 길르도록 하는 것은 여왕벌을 왕농 같은 데다 가둬서 못 가게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식량을 꽉 차게 주어서 알갈 장소를 얻게 하는 거. 방법은 그거밖에, 그렇지 않으면 춥게 하는 거.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따뜻하면은 아무리 뭐 개포를 벗기는 거, 그건 뭐 약간의 어떤 그 조금 춥게 하는 정도지 외부 기온이 계속 높은데 그거 가지고는 춥게 봉고지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어차피 내년 봄에 적다 하면은 주야기 때문에 내년 봄에 안 주고 가을에 많이 주고 그러면은 식량 가지고 산란 갈 때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가을에 대개 이제 양봉 전업농가들 중에서도 진드기약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약재를 잘못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9월달에 확 벌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세력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은 벌들은 여왕벌은 계속 알가고 계속 새끼 길러 요새까지도 계속. 그러면은 그놈이 더 많이 다른 벌보다 육아를 하고 새끼를 기르고 화분 물어와서 벌이 더 좋아지지 않는데 아닌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약화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늦게까지 산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 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는 산란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새끼를 안 기르는 게. 그때까지 간 것만 기르고 그 후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많은 벌을 다 때려 합치기도 어렵고 그럴 때는 그냥 왕을 왕농에다가 가뒀다가 11월 중순쯤에 봉고질 때쯤에 이때 풀어주면 오히려 이제 알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벌이 약하더라도 그런 대로 월동을 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초보자들은 벌이 얼마나 붙어야 월동을 날 수 있을까 안 해봤기 때문에 걱정스럽잖아요. 벌이 추우면 자꾸 제절로 오므러 듭니다. 또 벌이 적으면 어느 한쪽인가 벌이 없어요. 벌이 안 붙는 데를 그냥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양갓까지 적어도 요새 벌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돼요. 양갓까지 벌이. 그래서 없는 거는 자꾸 털어내야 합니다. 줄여서 밥이 적은 거로다가. 또 소비에 벌이 많이 붙을수록 월동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포장을 하고 나면은 다시 열고 다시 벌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포장 전에 벌을 최대한대로 밀집을 해서 그래야 내년 봄에 낙봉도 적고 또 봄에 축소도 적게 해도 되고 안전하게 월동을 납니다. 그래서 벌은 가급적이면 양갓까지 충분하게 약해도 3매가 됐든 4매가 됐든 5매가 됐든 이 양갓까지 틀림없이
벌이 있는 상태로다가 그래서 월동을 내셔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했던 포장 전에 없다면 되게 이제 포장 전에 한쪽에 특히 초보자들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 벌 사러 가면은 벌이 5m 얘기 듣고 가보니까 가세는 벌이 없어요. 예? 양가세는. 그러니까 4m 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비 넣어놓고 오면. 지금 또 딸기밭이나 이런 데 화분 매개벌을 넣는 사람들은 우리 농가들한테 사서 갖다 넣을 때는 소비를 한 장 정도 더 넣습니다. 왜? 그 농가들한테 내 벌이 좋다는 것을 허위로다가 배주기 위해서 식량 소비를 하나 더 대주는 거죠. 3m짜리면 내 벌 4m 이렇게 하는데 요새 이제 그 딸기밭이나 수박 농가들도 이제 매년 해보니까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옛날에는 막 2장도 찔러서 엉성하게 그냥 반 장씩 해서 2장 가지고 4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여 먹었는데 요새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또 식량이 많으면은 벌을 이제 많이 붙여야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를 그냥 막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조금씩 덧집도 달아서 어차피 조금씩 벌어집니다. 원래 나무보다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벌리면 약간 한 5mm 정도 벌릴 수 있어요. 5mm 정도 벌리면 그 사이로다가 또 이렇게 소비를 벌들이 식량을 많이 채우다 보면은 달아냈기 때문에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벌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월동 포장 전에 이제 11월 요즘 중순에 이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게 진드기 철입니다. 진드기 철이. 그래서 진드기 약을 어느 약재든 해주셔야 하는데 뭐 옥살산이나 아니면은 또 비냄볼 이런 약재도 가을인 좋습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할 때는 식량이 많이 찼을 때는 좋은데 옥살산이나 비냄볼은 여러 양봉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서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식량이 없는 데다가 약재를 많이 치면은 그 소방에 그 연기재가 거기가 묻어서 남아서 육아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식량을 많이 퍼먹어서 빈 방이 있는 상태에서 약재를 많이 치면은 봄에는 산란과 육아가 월등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량이 꽉 차 있으니까 겨울 동안에 그놈을 파먹고 봄이 파행기니까 약이 표면에 묻어 있어도 다 방위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꿀 속에. 그래서 오히려 옥살산이나 비냄볼이나 이런 약재는 가을에 월동 들어가기 전에 식량이 다 줬을 때 치는 게 안전하다. 요새는 뭐 왕스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요새 이제 사실은 허가된 약재는 아니지만은 뭐 양봉원 같은 데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조그만 이제 앰플병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복만 1호가 있고 복만 2호, 요새 뭐 복만 6호도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약재가 있습니다. 물 타서 한 1000배 정도, 물을 1000배 정도 타서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게 해보면 좀 안전한데 원칙 이게 사실은 농약 종류거든요. 농약 종류.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치시면은 아니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한 60% 정도 이렇게 돼서 하는데 어떻게 외부에다 월동내면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보온을 한 밑에 안으로다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저온 창고에다 넣었을 때 이때는 습도를 높여서 가습기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부 포장은 뭐 제가 오늘 샘플을 안 갖고 왔는데 이제 벽면에 여러분들이 가을에 이미 보온판을 대주라고 했죠. 보온판을 대주라고 했으니까 보온판을 가쪽은 화분판 쪽엔 대준 상태고 이제 벌은 축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사양기 벌이 괜찮다, 착봉이 좋다 하면은 사양기 뒤에다가 보온판을 대줘도 되고 또 하나 아니면은 사양기 안쪽에다 대주면 더 좋습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새 겨울에 추운 데 가서 그냥 마룻바닥에 가서 들어놓는 거 틀리고
스티로폼에 들어놓는 거 틀립니다. 그렇죠? 스티로폼은 조금만 시간이 가면 금방 내 따뜻하게 이렇게 찬기가 안 느끼잖아요. 근데 합판을 댄 거는 아무래도 찬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격리판이나 사양기 뒤에다가 대면은 그만큼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댄 것보다는 못 옵니다. 제가 해봐요. 그래서 저도 약한 거는 보온판을 사양기 안쪽에다가 해서 이렇게 더주는데, 이제 막상 봉구가 졌을 때 이렇게 거기 있는 벌을 털고 대려면 사실은 조금 약간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약간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고는 보온을 최대한 해주는 게 좋고, 뒤에다가 또 보온판을 대고서도 보온판이 벌통을 아주 벽면까지 싹 공기가 안 통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좀 더 공간을 더 막아주려면은 거기다 개포가 됐든지 신문지가 됐든지 아니면 군인 담요가 됐든지 보온덮개 개포가 됐든지 뭐든지 하나 더 이렇게 밖에다가 대주면은 그 사이로 보온판 사이로 공기가 유통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포 위에는 뭐 옛날에는 거기다가 뭐 수수깡을 놓으라든지 막대기를 하나 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밀랍이나 프로폴리스나 이런 게 해서 약간 덧집이 있는데 너무 이런 게 높은 게 있으면은 보온물을 덮었을 때 이게 떠받쳐 가지고 이 옆으로다가 열이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대충 하이브틀러가 긁어주는데 너무 바싹 긁을 거 없이 약간만 남겨놓으면은 그 사이로 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 공간 쪽하고 사양기 쪽은 바짝 긁어서 열이 이 뒤쪽으로 새지 않도록 밀착이 되도록 위에 개포가. 그래서 개포 위에는 비닐이나 이런 건 덮지 마시고 보온덮개 개포를 요새 양봉원에 가면은 잘라서 파는 게 있어요. 한 장에 몇백 원씩인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 덮어주면 좋고, 약군 뭐 3매 미만 2매 이렇게 냈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한 2장 정도 이렇게 덮어주면은 벌이 잘 납니다. 활동하는 데는. 그러면은 사람이라 말하면 두꺼운 솜잎을 하나 덮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좀 더 잘해줘야겠다. 벌이 약해서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이건 10mm짜리인데 은박지인데 5mm짜리도 있어요. 5mm짜리를 이 정도 넓이로 해서 바닥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타카로다가 한 두어 건데 이런 타카로다가 찝어서 한 2군데 정도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데, 가령 이쪽에 앞쪽이다 그러면은 이 출입구 앞에 벌만 나다닐 정도 한 1cm만 남겨놓고 바닥을 이걸 딱 붙여주면은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낙봉이 적고 잘 나고 내년 봄에 봄벌을 기를 때 따뜻하기 때문에 육아 온도를 올리기가 좋아서 벌이 잘 큰다고 해서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걸 붙이려면은 벌이 있는 데다가 통가리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비를 요새 출 때니까 뭐 한 4, 5매 된다 하면 반대쪽으로 다 밀어 놓으면은 거기가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간이 생겼을 때 그 아래 덧집 같은 돌기가 있는 것을 하이브틀로 다 긁어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깔고 다시 벌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 이런 걸 가지고 벌통을 일부를 띠두리 밑으로다가, 이것도 제가 띠두리 밑에 대다 남은 겁니다. 이렇게 대서 전면은 놔두고 옆이 뒤에 옆이를 요거로다 해서 타카로다가 몇 가운데를 이렇게 찝어줘요. 요 위쪽에다 하나 딱 짚고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한쪽 면에 몇 가운데를 하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그러면은 외부 보온을 좀 적게 해도 보온이 이게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철에도 그냥 달고 다녀도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어요. 여름철에도. 여름철에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는 이동을 할 때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는데 요걸 다르면은 조금 그런 게 염려가 안 됐을까 해서 올해도 제가 개상을 다 요걸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뭐 아무 이상 없더라. 요걸 달고 아래는 제가 바빠서 몇 통은 했지만 못 달았는데
소문 환기창을 하나도 안 달고 이동해서도 한 통 삶지 않았어요. 소문 환기창이 있는데 하나도 안 달고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또 계상에다 다 달고 다니고, 개포는 한 4분의 1 정도만 공소비 쪽 열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또 요새 진드기 이제 약을 때 옥살산 같은 게 이제 소독하는 것 중에 이제 이 조선밀봉에서 나온 건 큰 거는 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당하고, 이것도 광주나 여기서 나온 것도 훈연기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벌이 어지간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벌이 적은 사람은 요게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온 건데 옥살산 훈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나 자동차 배터리다 연결하는 건데 전기를 해서 여기다가 한 옥살산을 1g 정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거로다가 1g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뜨거워서 시계에서 타는 겁니다. 타서 연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소비 착공한 밑에다 놓는 거죠. 벌이 적은 사람은 이런 것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단지 이게 뜨겁기 때문에 넣을 때나 또 벌이 와서 죽는 경향이 있어요. 또 벌이 여기가 전기가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파가 오니까 막 달라붙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만들 때 우리가 만든다면 여기 벌이 달라붙지 않게 어떤 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셔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했더라고요. 이게 유럽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뭐 거기서 수입해서 파는지 만들어서 파는지 모르지만 이걸 써본 사람들 얘기는, 근데 사실은 이제 훈증하는 약재는 소비를 벌려야 좋습니다. 옛날에 네오백스나 등전훈연지나 이런 훈연지 종류를 바닥에다 태울 때는 연기가 나서 그 안에 연기가 벌 몸뚱이를 스쳐야 하는데, 벌이 빡빡하게 붙어 있으면 연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현찮죠. 그럼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소비를 소강대 넓이만큼 이렇게 벌려놓고 하면은 벌이 중간에 딱 없잖아요. 그럼 연기가 잘 순환돼요. 그런 다음에 뭐 그 이튿날에 다 진드기 한 후에 다시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또 이런 진드기 약을 하고 나면은 벌들이 딱 자기 매수 조절하는데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나 빼야겠다, 또 하나 넣어줘야겠다, 이런 것이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여기 이 지역에서는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조금 더 따뜻하게 우유를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보온덮개 개표 위에다가 신문지 있죠. 예? 집에서 보는 신문지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뭐 설탕풀을 뜯어서 덮는 분도 있고, 또 비닐로 덮으면 안 되느냐 이러는데, 비닐 같은 거 하면은 결로 현상이 생겼을 때 습기가 빠져주질 않아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설탕푸대도 약간 마찬가지요. 거기가 코팅이 된 종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내복을 안 입고 왔더니 춥다. 당장 가서 뭐 비닐 우비 사서 입으면 제일 좋고, 우비가 없다 하면 여러분들 신문지 어디서 하나 가게 가서 구해서 여기다 한 장 가슴에다 대고 뒤에 한 장 옷 속에다가 뭐 신문지라도 하나 대보세요. 옷 하나 얇은 옷 입은 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볼통 위에도 보온덮개 개포 위에 그 정도 덮어주는 거는 좋다, 이렇게 알으시게. 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요거는 스티로폼 벌통입니다. 색깔이 뻘겋지만은 그래서 여기다가 보온판을 대주지 않았어요. 스티로폼 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 6매 이렇게 있는데, 6매니까 그냥 여 뒤에다가 이렇게 댔는데, 벌이 약하고 여기가 벌이 숫자가 적다. 예? 벌이 숫자가 많을 때는 얼어 죽지 않는데, 벌이 숫자가 적을 때는 잘못하면 얼어 죽기 때문에, 이런 때는 격리판을 뒤로 빼버리고 요 보온판을 이쪽 안에다가 배짝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외부 포장인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두둑을 만든 다음에는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언젠가 인제서 저 내면 홍천 내면에서, 내면이 춥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이상군 씨라고 내면에 사시는 분이 이제 나이가 한 80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었는데 제주도 가다가 제주도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 좀 한 차 팔아달라고 쫙쫙. 예, 뭐 벌 주면 팔아드려. 그랬더니 이제 우연히 이제 제주도 가다 만났어요. 그랬는데 차에 8톤 차에 벌을 실었는데 벌은 얼마 안 되고 자기 찝차를 실어놨어요. 벌 다 어디 갔느냐? 겨울 동안에 죽어버렸다.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눈이 그 내면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이 벌통이 눈 녹은 물로 다 젖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서 작대기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넣어갖고 이 벌통을 그냥 억지로 들어서 떼우다 보니까 벌이 물차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습기 차서 많이 죽었다. 그래서 팔아먹을 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두둑을 좀 높게 하고 눈을 좀 치워줘서 이렇게 눈 녹은 물이 바닥 위로 보온재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울릉도라든지 동해안 쪽에 1m, 2m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있잖아요. 근데 뭐 중북 쪽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특히 이제 봄에 갑자기 눈이 많이 몇 년 2004년도에 눈이 많이 왔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이 서해안 쪽에 벌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2004년도에 우리나라 아가씨꿀이 대흉작을 맞았죠. 제 양봉원 역사에 최고 흉작이었는데 우리 조합원들 꿀 두른 숫자로 보면은 예년 생산량의 15%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흉년이었어요. 자기 소멸 것들이 없어서 막 조합에다 꿀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조합에서 팔 거 빼놓고는 도매로 낼 꿀이 없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꿀을 달라고 하는데 줄 꿀이 없어서 결국은 전년도 꿀을 사간 양 비례해서 몇 도라무씩만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 양봉가들이 그에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봄에 눈 피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농림부 가서 계속 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담당관이 서기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될 것 같으냐. 한 5억이면 될 것 같다. 5억. 근데 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그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5억 정도만 해서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완파, 쉽게 해서 소나돼지가 완전히 죽으면 해주지만은 벌은 다 죽은 게 아니라 일부만 죽었거든요. 한 30%나 이렇게 죽은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부 중앙청 앞에 가면 그 중앙재난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찾아가서 왜 안 되느냐. 우리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알아낸 게 뭐냐면은 소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반만 보상한다든지 축사가 반만 무너졌다면 반파로 보상해 주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농림부 가서 계속 막 떠드는 거죠. 왜 다른 거는 반파나 다리 부러지면은 반 정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 우리 양봉은 다 죽은 게 어떻게 다 죽은 것만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계속 실다름을 하고 막 그 민원 내라고 또 지방에다 또 연락들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한 5억 정도 해준다고 해서 신고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에 한 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에 양봉가도 솔직하게 진짜 저 바람에 많은 혜택을 본 거예요. 그때 안 된다는 걸 억지로 싸매갖고 했더니 나중에 그 서기관이 아주 쏘겄다고 해가며 절대로 안 해준다고 앞으로 눈 피해 입은 거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피해는 그렇게 완전히 뭐 50% 이상 죽은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한 30%대나 이렇게 죽은 사람은 꽤 있었어요. 근데 그에 하여튼 그 보상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났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자기네도 그 정도 되려는 생각을 안 타가 5억 정도 범위가 한 10배 가까이 한 45억인가 5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이제 바닥에 왕겨 같은 거 깔으면 좋은데 그 지가 잘 끓어요. 왕겨에 그 쌀 방아 찧어가면 난 찌꺼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왕겨를 깔으려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왕겨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가 긁어내. 그래서 앞쪽은 비닐을 뭐 가지고 해야 줄까? 이게 비닐이라면은 왕겨를 깔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색끈을 포장끈을 넣고서 비닐을 똘똘똘똘 말아요. 말아가지고서 이걸 앞이 출입구 앞이 발판대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이 타카로다가 박아주면 좋습니다. 예? 아까 이거로다가 한 통에 하나씩 이렇게 딱딱 박으면은 이제 비닐루가 새 나오지 않죠. 예, 뒤쪽은 이렇게 다 싸주니까 상관없는데 비닐을 포장을 하면은 왕겨가 그런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추운 데서는 지금도 강원도 고냉지 지역에서는 왕겨 포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추우니까 낙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앞에다가 판자를 대고 소문 터널을 하고 뒤쪽에도 판자를 대고 그 위에다가 확 부어버리죠. 그럼 옆이 어디 다 들어가니까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왕겨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보온덮개나 비닐로만 해갖고 하면은 제일 안전한 이렇게 월동 방법인데, 사실은 그 옆에 판자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하기가.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보온덮개를 뒤집어 쓰고 여러 개 피고, 겨울철에 한파가 올 때는 추가 보온이라고 해서 제가 이 추가 보온이라는 용어도 만들었는데, 사람은 추우면 오버 입고 내복 입고 이러는데 벌들은 한번 포장하면 일절 손을 안 대. 그래서 한파가 왔을 때 더 보온덮개를 한 장을 2겹 정도를 소문 앞에 땅에다 딱 가려주면은 찬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온을 했다가 또 풀리면은 열어주는 이런 형태의 보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티로폼을 대준다 그러면은 옆에는 60cm짜리, 60mm짜리를 대서 자르면은 옆에다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뒤에다가 앞에다가 스티로폼을 대주면은 월동에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좋습니다. 대개 이제 보온덮개를 바닥에다 깔아줄 때는 밑에 비닐을 깔고, 요새는 이제 뭐 집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들 그 사료용으로 다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구에 이렇게 보온덮개를 하면은 보온덮개를 이렇게 3등분으로 하면은 벌통을 하나 이렇게 딱 깔 정도가 됩니다. 3등분을 딱 하면. 그래서 비닐로에다가 3등분 정도 해서 놓고, 아니면 뭐 절반을 접어도 좋고, 그러면 조금 남아요. 그렇게 하고서 벌통을 놓고, 사이는 집을 끼는 게 좋고, 없으면은 다른 거 뭐 스펀지를 껴도 되고, 아니면 캐시미르 이불 같은 그런 걸 잘라서 껴줘도 되고, 뭐 아무 단열재를, 또 스티로폼을 한다면 60mm 하시고, 그러고서 뒤에다가 뭐 보온을 더 집을 댄다든지 비닐을 대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온덮개만 중부지방 같으면 한 4겹 정도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쪽까지 하는데, 앞쪽은 출입구가 막히면 안 되고, 앞쪽이 높낮이가 이렇게 올라간 데 있고 낮은 데 있으면은 올라간 데 쪽으로 들어가기가 좋으니까 벌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가린 데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쳐다봐서 높낮이가 똑같게 하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온덮개가 이렇게 폭을 한 반 자르고 또 반 자르면은 이제 4쪽이 나오는 거지. 4쪽. 4쪽이 나오는 것을 다시 또 접으면은 이 띠돌이 밑으로다가 딱 될 정도의 그 넓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 타카로다가 벌통에다 딱딱 붙여주면은 아주 벌통에다가 그냥 보온덮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그냥 위에서 덮는 것보다는 따뜻합니다. 위에서 덮는 거는 벌통 뚜껑이나 그 띠돌이 손잡는 그것 때문에 벌통에서 이렇게 떠요, 사실은. 또 벌통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더 떠서 이로 바람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보온덮개를 대면은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온덮개 자르니까 잘 안 잘라지는데 뭘로 잘 안 잘래. 가위 큰 거 잘 드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낫 같은 거 잘 갈아가지고 수시로 갈아가면서 이렇게 잘라야 돼. 잘 안 잘라져. 예, 그렇지 않으면 원래 뭘로 오세요? 저런데 자르는 데는 카트기로 자르는지 카시미rum 같은 거는 레이저로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레이저로. 그 레이저로 자르는 데는 거의 한 기계 한 대가 몇 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자르니까 손 아프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온덮개 개포 같은 거 만들어가고 옛날에 잘라버리면 부르터요. 진짜 많이 자르면. 그래서 그냥 요새는 다 그냥 사다 씁니다. 예, 저도 귀찮아서.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은 이따 또 외부에 나가서 실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고, 요 정도 해서 보온을 해주면 되겠고, 출입구는 볼이 적은 거는 참 약한 거는 한 1.5cm서부터 2cm, 볼이 좋으면은 3cm, 아니면은 좀 3.5cm, 요 정도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온덮개를 덮고 나서 문제는 이제 겨울에 눈 녹은 물이나 비가 올 때 이 물이 젖으면 이제 겨울에는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위에 보온물이 젖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면은 제일 좋은데, 제일 씌우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낮에 햇볕을 받으면은 복사열이 있다 보니까 비닐 안에 보온덮개가 뜨뜻해집니다. 그러고서 저녁 때 해가 지면은 밖에는 공기가 차고, 이 보온덮개가 뜨뜻하게 된 것이, 안쪽까지 뜨뜻한 것이 외부와 공기 차이,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겨요. 그럼 비닐 안에 계속 습기가 생긴 것이, 결로 생긴 것이 날라가지 못하니까 쌓이고 계속 쌓여요. 겨울철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보온덮개 덮은 것이 다 젖어 있는 상태가 되고, 더 심하면은 벌통 안으로 해서 개포까지 들어가고, 벌통 안에 습도가 높아지니까 식량이 어떻게 돼요? 수분 증발을 다 해놓은 것들이 습도가 높으니까 다시 수분을 빨아들여서 봉개하지 않은 식량들은 묽어집니다. 그러면 그놈을 먹고 벌들이 배탈 나고, 또 겨울철에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월동을 나면 추위에 아주 약해져요. 벌들이 영하 15도가 돼도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만 많고 벌 세력만 주면 안 얼어 죽는데, 습기가 많으면은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임원 중에, 그 전에 같이 있던 임원 중에는 80풍을 저 포천 이동에다 월동에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비닐을 바닥서부터, 이 양반은 사실은 여러 해 했지만은 초보자예요. 그 당시 제대로 안 배우고 벌을 하다 보니 바닥 깔고 비닐을 갖다가 위에다가 보온덮개 덮고서 그 위로 비닐가 올라가고, 또 보온덮개 위로 가고, 그 비닐가 이쪽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출입구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따뜻하게 이렇게 한다고 보면 비닐을 비 안 들어가게 했는데, 결국은 결로 현상이 많이 생긴 것이 그냥 안에까지 그냥 흠뻑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비닐을 외부에다가 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 따로 깔고 위에 따로 덮고 하는데, 비닐가 위에 덮지 말고 복사열을 줄이려면은 보온덮개 한 겹 밑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겹 밑에 덮으면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 비닐 위에 것이 보온덮개를 있으면은 미끈미끈해서 잘 벗어지고 잘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를 브로커라든지 돌이라든지 강목이라든지 아니면 끈을 말뚝을 봐서 붙들어 맨다든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런 후속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소문 터널을, 요건 뭐냐면 수도 호수, 겨울에 이렇게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폼으로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끼워주는 거. 요걸 사다가 위쪽은 칼로다가 따고 여기로 발판대가 돼서 앉았다 들어가기 좋게 하고, 또 반대쪽도 저쪽에 요걸 반대 방향으로 오리고 해서 출입구에 딱 맞고 거기다 모서리에 박아서 이렇게 했죠. 따뜻해서 다니긴 잘 하는데, 대신에 여기가 떡이 돼요. 이게 두껍고 떠서 결국은 이런 거를 만든 것도 제가 저런 걸 해보다 보니까, 저거는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보온덮개가 여기까지밖에 안 덮여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가 뜹니다. 보온물이. 예? 그래서 바람 들어가지 말고 여기다 이제 보온덮개 개포 같은 걸 더 깔아줬어요. 근데 이놈은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제가 또 이런 거를 저런 걸 해보고서 만든 거예요. 예.
자, 월동 포장하고 나서 크게 뭐 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쥐가 또 와서 자꾸 서식을 하니까 쥐가 서식하면은 벌통도 좁고 벌통 안에 찌근지들이 들어가서 벌도 잡아먹고 꿀이나 소비, 화분을 긁어먹어요. 소비가 절단나. 그래서 필히 여기다가 지약을 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약을 놔서 특히나 스티로프통 같은 거는 아주 조서서 제일 더 문제가 돼요. 아니면은 뭐 보온덮개 밑에 또 공간이 있는 데는 끈끈이를 놔준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막혔을 때는 철사를 꼬부려서 죽은 사체를 걸어낸다든지 이러면 되겠어요. 가서 봐갖고. 또 개중에는 두더지 같은 게 흙을 파가지고 출입구를 이렇게 흙을 수북하게 싸가지고 맥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벌은 겨울철에도 맥히면은 소동을 하기 시작하면 추울 때도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간다 그러면 자꾸 자기들이 들랑달랑해서 내부에서 열이 나면 다른 것까지 봉구가 흐트러지면서 자꾸 열이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가려고 막 발버둥치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폭삭 다 죽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출입구는 아무리 추워도 막지 말아야 돼. 단지 한파가 왔을 때 이때 잠깐 내려주는 건, 보온덮개를 내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때도 출입구를 이렇게 막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종이로 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뭐 잠깐 하루 정도 막아주는 건 모르지만 열어나 하는 건 오히려 이렇게 출입구는 열은 상태에서 어둡게 보온덮개로 내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추울 때 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생기는 습기를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요. 그러려면 보온덮개 내려주는 이 출입구 앞쪽에 비닐이나 이런 게 미리 다 깔아놔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서 습이 발산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동양을 충청도서 고향에서 월동을 내고 그에 또 비가 자주 왔어요. 눈도 많이 오고. 그때는 이제 보온덮개가 나오기 전이니까 70년대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추위를 막으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쉽게 해서 영을 하나 앞에다 이렇게 딱 대줬습니다. 영만 대줘도 바람이 안 들어서 훨씬 낙봉이 적어요. 근데 제주도 갔더니 어떤 질병이 오느냐, 마비병이 오는 거예요. 마비. 이제 빗물이 그로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습기가 발생하는 것이 벌통 안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벌이 월동 날 때 습기가 찬 상태에서 벌이 월동을 나면은 봄에 마비병 걸리는 게 많습니다. 마비병은 이 신경이 마비돼서 오는 건데 어떤 바이러스 일종인데 이 표피에 벌이 털이 잔뜩 있거든요. 등어리나 배 쪽에 이렇게 털이 아주 자세히 보면 잔뜩 있는데 이 털이 싹 빠져, 제 대머리처럼 싹 빠져서 맨질맨질해집니다. 그리고 체구가 이렇게 부은 것처럼 크고, 그리고 출입구 앞에 나와서 꿈틀꿈틀 해가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요. 아침마다 몇 마리씩. 그래서 이게 마비병인데 그것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심한 거 하면 벌이 아주 늘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막 몇십 마리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제 꿀이 들어오고 기온이 올라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습하지 않게 월동을 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렇게 봉장에 한 번씩 가보면은 벌이 이제 어느 통에서 한 통에서 주로 나온다 이러면은 그건 얼른 해체하고 보시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매일 갈 때마다 그 통에서만 계속 벌이 들랑달랑 한다 그러면은 그 통은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봉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추울 때도 봉구가 형성하지 않고 자꾸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왕을 만들어서 생산할까 하는데 왕이 쓴 놈이 있습니까? 알이 있습니까? 추워서 보온을 해서 육아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계속 움직이고 봉구 형성이 안 되니까 식량이 다른 것보다 배도 더 먹어요. 나중에 가서 식량이 다 없어져서 죽는 경향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고서 체력 소모가 다 돼서 보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약군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얼른 그런 게 발견되면은 바로 해체해갖고 그놈을 옆이나 또 약군에다 갖다 보조해주면 막 공격 안 씁니다. 아무나 늦어도 출 때는 이렇게 합군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뭐 월동을 해준 이런 상태고,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이건 봄이라 올려준 상태고, 이런 수치로 보통은 그냥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월동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상태죠. 최대한도로 내려주되 출입구 있는 데는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놓고, 이건 양봉사에서, 이거는 재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양봉사 이렇게 여기도 해준 거죠. 자, 여러 가지 양봉사에서 월동을 낸 상태고, 이런 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월동을 포장해 준 상태죠. 이것도 이 사람은 옆에다가 뒤에다가 완겨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온이 잘 되니까 이 사람도 벌을 잘 길러요. 저쪽 포천 내면 쪽인가? 그쪽 어디께서 길르는데, 광릉내 가는데, 광릉내 조금 지나나 곳께서 길르는 분인데, 여기다 항시 옆에다 완겨 끼고 뒤에다 완겨 대주고 길릅니다. 양반. 자, 월동하기 전에 벌을 축소하는 상태인데, 아주 세게 붙이는 사람은, 이 양반은 이 정도 붙여요. 보통 양봉가들은 이렇게 붙이지 않죠. 예? 이 양반 봉장에 가서 내가 찍은 건데, 이렇게 벌이 많이 남고 뒷장 다 뽑아낸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 벌이 쫙 들어가도록 해서 월동을 내면, 그냥 봄에 3매벌 갖고 그냥 기르는 거죠. 3매, 4매. 그냥 3매, 4매다 하면은 다른 벌보다 같은 매수라고 하더라도 뭐 벌 좋은 것도 아니네. 근데 가보면은 한 5매짜리 이런 걸 한 너미벌보다 2장은 더 줄여서 넣어놨으니까 좋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벌 사간 사람은 보지도 않고 몇 매냐 그러면 그냥 사갑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불이 나가지고 간혹 1년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씩 이렇게 벌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제일 불이 잘 나는 게 봄에 훈연지를 밖에다 버렸는데, 불이 살아있는지 몰랐는데 살살살 붙다가 사람이 빈틈에 그냥 옮겨붙어서 나는 경향이 많고, 또 요새 이제 전기를 하우스를 치고 전기가온을 해서 또 전기 시설을 한 것이 과전이 돼서 난다든지 하고, 과거에는 이제 봄에 전기가온을 해서 전기로다가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접촉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런 때 전기가온에다가 불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는 그것도 상당히 그런 데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그래서 항시 훈연기 조심하시고, 또 겨울철에 풀이나 낙엽 같은 거를 조금 잘 걷어 채워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애들이 근처에 와서 불장난하다,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한번 벌통에 불이 붙으면은 여러분들 끌려고 하면 화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온덮개가 잘 타죠. 예? 인화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벌집이 꿀이 들었다 그러더라도 밀랍이 기름덩어리 같아서 이놈이 불 붙으면은 불꽃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거워서 접근을 못해요. 차라리 저기 뜨겁지 않은 데서 차라리 끊어가지고 이쪽으로 더 타오지 말아라, 이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옆에 아주 고압 불이 있어갖고 멀리서 던져서 끌 수가 있다든지, 그렇지만 불자동차가 오약 거예요. 뭐 두 줄 이렇게 막 옮겨 붙어서 열이 난다 하면 근처 가지도. 그래서 대개 양봉가들이 불 끄다가 화상을 입어서 손이나 발이나 얼굴 같은 데 화상, 막 몸은 안타까우니까 가서 끈다고 하다가 제대로 끄지도 못해가며 화상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조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불난데 가보면은 남은 건 뭐밖에, 딱 벌통이 사람 없을 때 불나면은 차례대로 탁 타가면서 있는데, 딱 벌통 짤 때 들어간 못, 뚜껑 위에 벌 새지 말라고 대는 함석, 요거만 쫙 차례대로 있어요. 가보면 참. 이렇게 타가면서 한쪽이 이렇게 싹 쓰러져 가면 이렇게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도 창고도 요새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좋은 창고를 진 사람들이,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한 10평이나 또 아니면 10평 미만 이런 거 지었는데, 한 평에 한 30통 정도 넣을 수 있어요. 쉽게 해서 10평 지면은 300통 정도는 무난하게 월동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비도 저장하고 뭐 다른 화분도 저장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게 이제 창고를 지면 뭐가 공기가 겨울철에 순환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순환되는 데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이거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최광수 교수님이 그때 이거를 한번 자기가 연구 용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랑 같이 하자 해갖고 저한테 정보를 이제 해서 그때도 제가 이제 같이 한다고 했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저는 빠지고 그 양반이 했는데 이 공기를 그냥 창고 옆에서 그냥 두르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고를 만약에 진다면은 땅을 길게 깊게 얼지 않는 뒤에 공간을 둬서 그 안에서 공기가 찬 공기가 쉽게 해서 외부에 영하 10도다 하면 10도 찬 공기가 두르지 않고 지하에 3, 4도 정도로 온도에 맞춰서 두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날씨가 더운 날은 마찬가지로 지하의 온도가 뭐 4, 5도다, 6, 7도다, 3, 4도다 그러면은 지상에 더운 공기가 또 차게 해서 두르고 그렇게 지하는데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다가 창고를 지었으면은 양봉가들이 좀 더 그걸 좀 배워다가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양봉인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르는 공기는 아래쪽으로 두르고 땅을 통해서 그러고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나가도록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갔더니 우크라이나는 추운 지역이니까 창고 가동을 내는데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자기네가 길르는 벌 15,000통을 여기다 다 월동을 낸대. 그래서 새로 이제 창고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뭐 반지하식이죠. 창고가 쉽게 해서 이 높이보다 더 높지만 이 높이다 하면은 저기 한 9분응선까지 바뀌는 흙이 차 있죠. 예? 흙이 차이고 지붕만 지상 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콘크리트 벽인데 밖에다가 이만한 통으로다가 저쪽 흙 밖에 들어다가 공기가 들어오는데 빗물을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갖고 저 아래에다 분영만 뚫어져서 거기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게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더 길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꿀을 벌을 하면 이제 농축기라고 해서 수분을 빼는 농축기가 있는데 냉각기라고 있어요. 그 안에는 계속 14도 정도의 찬물이 계속 순환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가는 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몇십 개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불과 한 1.5m나 1.2m 요 사이에 물을 계속 들어주면 그 관에 공기가 그 더운 수증기가 그걸로 지나가는 과정에 14도 정도의 지하수 온도에 떨어지면은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물방울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꿀의 습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때도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창고를 지을 때. 그러니까 길림양봉연구소에 갔더니 거기 창고 밑에 지하 저장고가 있어요. 저장고가 있는데 거기는 공기를 끌어들일 때 미리 이만한 관을 크게 해놨습니다, 창고 옆에. 그러니까 이 공기가 밖에 찬 공기가 여기 와서 데워져 가지고 이 창고에 벌 있는 대로 두르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송풍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면은 크게 묻고 가늘면은 길게 묻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는 과정에 지하 온도와 이렇게 상당히 변화되게 두르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거기서도 결로 현상에 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저쪽 바퀴 쪽으로 이 두르는 데보다는 낮게 해서 물이 생기는 것이 빠져나가게 하고 지 같은 게 안 들어오게 철망을 대주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창고에 큰 침엽수가 있다 하면은 그늘이 지니까 아무래도 전기료가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창고 가동을 하면 주위에다가 벌을 놓고 길를 장소가 있어요. 꺼내서 또 차로 어디 싣고 가기보다는 거기서 바로 넣다가 바로 내놓고 길를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남향으로 널찍한 장소가. 대개 창고는
대개 4도, 3도, 아주 벌이 좋으면은 2도 정도 이렇게 맞춰서 월동을 합니다. 근데 벌이 노지에 월동을 내고 제가 음지나 이런 데서 추울 때 보온덮개를 앞을 겨울철 내내 가리고서 여러 번 내봤는데 거기다 이제 온도계를 제가 항시 넣어봅니다. 최저 온도계 뭐 한 돈 10,000원 주면 사니까요. 그럼 내가 뭐 보름 있다가든 한 달 있다가든 그동안에 안 왔을 때 최저 몇 도가 떨어졌는지 최고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딱 나와요. 그러면은 3, 4도 정도 유지할 때가 제일 낙봉이 하나도 없어요. 3, 4도. 근데 영하 1도나 0도 떨어질 때는 낙봉이 조금 생깁니다. 예? 낙봉이. 그래서 창고 가동을 한다 하면은 그 정도 온도에 맞추는 것이 좋아요. 근데 창고에 넣을 때 저온 창고에 제가 몇 년 됐나? 뭐 국내에서 제일 최초로 해봤어요. 제가 그때 자 둔포라고 해서 아산 둔포에 사과 저장고를 한 200평짜리를 지었어요. 아니 100평? 100평 정도 되겠다. 200평은 안 돼요. 하여튼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꽤 주고서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수백 통을 넣을 수 있으니까 세 사람을 넣습니다. 저 말고 또 딴 사람 거 해서 그때 뭐 한 1,000여 통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1,000통.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환기 시설이 없는 거예요. 환기 시설이 없는 상태고 또 가습기 같은 게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습도가 부족해서 춥고 또 환기를 안 되니까 이제 벌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문짝을 고무가 옆에 이제 그 저온 창고는 고무가 공기를 딱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물려가지고 약간 느슨하게 하고서 거기다 이제 파이프를 망치로 틀어서 납작하게 만들어갖고 요로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밖에 공기가 안에 들어오고 나가게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기순환은 계속 송풍기를 가지고 하니까 되는데 이 습도가 부족해서 벌이 죽는 거예요. 습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계속 냉동기에 달라붙어 갖고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별로 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런 것을 또 내가 글러 써주고 또 강의도 해주고 이랬는데 어쩌거나 그때 저는 벌이 가시응해가 그때 붙어서 중국에서 가시응해가 들어왔을 때라서 여기 아마 90년대 초반 같으네. 그러니까 가시응해가 붙어서 벌이 약하니까 아따 이게 저온 창고에다 일찌감치 벌을 살라 못 가게 해갖고 넣어야겠다 해서 넣었는데 세 사람이 넣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넣으니까 4도나 이렇게 3도, 4도를 맞추니까 보온구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거는. 아니 자기가 가서 자꾸 온도계를 내리는 거예요. 0도나 이렇게. 예? 아니 내리면 안 된다. 그것도 자꾸 내리니까 내 벌은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약해서. 예? 여러 통 죽었어요. 추워서 전체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폭삭 죽는 거예요. 양파 벗겨지듯이. 그래서 창고에 넣을 때는 세력이 강한 거와 약한 거를 구분해서 오히려 약한 거는 위에다가 보온덮개를 약간 씌워서 보온을 해준다든지 보온판을 해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아니면 안에서도 보온물을 살짝 덮어준다든지 해서 맞춰줘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저도 직원들 듣고 있어 보니까 좀 살이 찌고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열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가서 한 20도나 이렇게 맞춥니다. 예? 가서 온도계를. 근데 마른 여직원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한 26도, 7도 돼야 좋거든요. 적절한. 그러니까 맨날 추워서 냉병 드는 거예요. 열 많은 사람하고 살찐 사람하고 있으면. 그래서 벌통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벌과 약한 벌들은 사람이 추위를 타는 사람과 열이 많은 사람과의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뭐 창고에 넣는 시기는 내내 뭐 벌들이 이제 월동 들어가려고 보온고질 시기에 넣으면 좋습니다. 근데 일찍 넣어봤어요. 한 10월 달부터 넣어봤는데 내놓으니까 엄청나게 쌓아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이놈을 내놔보니까 막 마구 쌓여요. 11월 달에 한번 어떤가 하고 내놔봤더니 그래서 좀 노지에 포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11월 중순쯤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때 이렇게 느낀 거로는 봉구가 약간 형성될 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살짝 사뿐히 충격을 주지 말아야 봉구가 흐트러지지 말아요. 그래서 살짝 들여다 넣는 게 좋고 뭐 높이는 3단이나 4단은 조금 어렵고 3단까지는 막 들여다 쌓기가 좋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 또 이 위에 닥터락에서 이렇게 이제 공기를 불어주는 그 송풍기가 있는데 이게 크면 안 좋아요. 크면은 쉬었다가 딱 돌아갈 때 온도가 올라오면 후랑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소리도 세고 또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서 안 좋아서 숫자는 많더라도 오히려 적은 거 아주 뭐 3구짜리나 이렇게 적은 거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타이머를 놓고 뭐 쉽게 해서 하루 중에 뭐 30분만 뭐 환기를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저녁하고 아니면 뭐 새벽이나 초저녁에 시킨다든지 해봐가며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안에 산소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또 아니면은 그냥 뭐 추운 지역에서는 뭐 반지하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참고 사실 초보자들한테 맞지 않는 뭐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아까 얘기한 우크라이나에 이게 한 15,000통인가 그때 넣는다는 창고입니다. 월동 창고. 차가 이쪽에서 쑥 이 안까지 들어가죠. 경사지게 해가지고 여기에 공기 들어가는 공기 여기는 안에서 천장으로 빠지는 게 이렇게 땅속에 붙여 있는 반지하식이죠. 반지하식도 뭐 더 되겠죠. 이게 창고입니다. 여기서 지게차로가 가운데로 다니며 이쪽에다 갖다 파레트로 싸고 이쪽에다 파레트로 싸고 계속 파레트로 쌓는 거지. 양쪽에다. 예. 이게 지금 파레트로 하나씩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기 들어오는 공기 유입구 여기 천장에 가서 나가는 곳 이렇게 돼 있죠. 또 저온 차장 창고 이거 가지고서 아마 양봉가들이 해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저런 걸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냐면은 봄에 탈번을 한번 밖에다 내서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또 창고에다 또 넣는 거예요. 저온 창고니까 단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을 주면은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온장고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왜 생각했느냐면 과거에 제주도 70년대 배 단불이라고 해서 배 위에다가는 잘 못 싣게 됐으니까 아래다 싣고 가면은 바닷물이 파도가 쳐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위에다가 호로 씌고 거기다가 아주 강목을 탁탁 깨서 전혀 물이 안 들어가게 딱 봉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 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 온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이가 훈훈하죠. 춥질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폭풍주의가 오면은 거짓말 않고 일주일을 못 가요. 목포에서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배에 갇혀 있으면은 거기서 약간 후덕지근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왕벌이 몸을 불어서 가서 벌을 내려오면은 알이 이만큼씩 갈 때가 있어요. 예? 아, 이거 더욱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데서 착안해서 이 저온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봄에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한번 탈분을 하고 다시 넣고서 오히려 열을 주는 거예요. 전기 가온 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출입구 열어놨으니까 급수기로 물 주고 밖에서 화분떡 다 넣어가지고 딱 갖다 넣어놓으면 틀림없이 온도는 몇 도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산란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장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초기에 산란 받고 하는 데는 괜찮다. 그래서 따뜻한 제주도라든지 남쪽 지역 그리고 추운 지역에 이런 창고 활동이 괜찮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아니면은 봄에 세력이 좋다면 늦게 시작을 해도 오히려 다른 일을 또 부업일을 한다든지 이래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봄에 입춘 때 되면 산란이 가는데 이건 계속 온도가 3, 4도지 이 형은 산란이 안 가고 있거든요.
내놓을 때까지 그냥 몸이 안 불어있어요, 왕이. 그래서 이제 진드기 약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죠.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 또 포장하는 어려움은 줄이지만은 대신에 넣었다 꺼냈다 다시 봄에 가서 포장해 주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소비 저장이라든지 화분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양봉가들이 벌이 많은 사람은 이런 저온 저장 창고 하나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축사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가정용보다는 좀 저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전기 가온이 됐든지 창고, 저온 창고가 됐든지 어떤 양봉 농가대의 고도의 기술이 있을 때 딱 들어가 보면은 아, 벌이 어떻다.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랐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좋지. 여러분들처럼 아직 초보자들은 이런 거를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으시는 정도로 그냥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초보자가 이런 거 한다고 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전기 가온을 하다가 제일 문제는 요새는 뭐 전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지 않지만은 오랫동안 나갔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온도가 상승돼서 봉구가 다 풀렸다 보니까 난리가 안 해요. 예? 그러면 진짜 이제 열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은 냉동기가 2개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해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뭐 있어야 된다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경산에서 2년 전에 대경대학교 학생들을 그에 1년 동안 가르칠 때 이때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저쪽 경산에 있는 저온 창고에 월동을랜드를 견학을 간 겁니다. 여기 이제 저온 창고에 여기다 복사열을 막으려고 여기다가 닫아나 씌운 거고 여기에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온도, 습도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온도 몇 도 설정하고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 창고 시설은 뭐 한 평에 한 30군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단열재로 한 뭐 두껍게 지하니까 이런 거 전문가들 얘기하면은 뭐 150mm나 우레탄 이렇게 다 합니다. 자, 뭐 어쩌나 양봉이는 미로는 좋은 미로는 양봉인의 재산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올해도 지난번에도 여기서 했나 딴 데서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긴 했는데 올해 전업농가들이 평년작을 한 사람이 있고 평년작을 못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마지막에 3차나 4차 미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년작을 했고 왜? 마지막에서 꿀이 잘 났거든요. 그리고 중부 이남에서는 잘 안 났고 그 중부나 중부 이남만 본 사람은 꿀을 얼마 못 떴어요. 올해. 그래서 이게 옛날서부터 선배들도 좋은 미로는 갖고 있는 거는 양봉에는 큰 재산이다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담이 뭐 전업농가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선배들이 좋은 미론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가서 볼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많은 벌을 조금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론을 적극적으로 심어주셔야 해요. 또 아니면은 여기 A라는 전업농가가 있고 B라는 전업농가가 있는데 매년 꿀도 잘 뜨고 보니까 밥그릇이 남는다 이게. 예? 두 사람이 먹고도 미론이 남는다. 그래도 오면 좋아 않습니다. 그럼 이 중간쯤에다 갖다 놓든지 조금 떨어진 데다 놓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벌이 한 5kg 뭐 여름 같은데 6kg도 가요. 아가씨 미론 5kg 놓고 봐도 꿀 어지간히 뜹니다. 2kg 놓은 것보다는 조금 벌이 더 다니는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엄청나게 뭐 차이가 많이 날 정도는 안 해. 그러면 차라리 말을 안 듣는 조금 떨어진 데다 갖다 놓고 또 산 너머에 가서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 그래도 미론이 적다. 여기 이제 시흥 있는 분들이 다 전업농가가 됐다. 벌이 많다. 시흥이 바닥이 적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심어주셔야 돼. 벌을 한과 동시에 매년 하다못해 몇 주씩이라도 양봉이 앞으로 하려면은 미론을 심어주시면 언제 심어서 효도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으면 효도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은. 그래서 여기 내가 그 사진을 좀 안 넣어놨나?
제가 이 양주에다도 한 3kg 가로수를 심었고 쉬나무 서울 탄천에도 심었는데 지금 10년 넘은 거 10몇 년 된 거는 2000년도에 심은 거는 이만큼 컸습니다. 나무가 20cm 말고 밑에 직경이 20cm만 꽃이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그런데 매년 꽃이 은행 이자보다 몇 배씩 늘어납니다. 은행 이자 요새 뭐 2%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꽃이 늘어나는 가지가 커지는 게 2%만 늘어납니까? 20%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로를 꼭 심어주시고 심을 데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5km 반경 안에는 등기만 없지 내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남이 담장 아니다는 심을 수 없지만은 아니 집에다가 옆에다 심던 거는 하다못해 내가 대추나무 갖다 심어 사다 주고 헛개나무 심어주고 갖다 사다 주면요 그 주인이 알아서 심고 비도 주고 잘 가꿉니다. 내 땅 하나도 없어도. 그러고서 열매는 따서 파시든지 잡수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내가 그냥 심을 수 있는데 헛개나무나 음나무는 절대로 심지 말아요. 남들이 다 캐가 뿌리채 캐가 나무나지 않아. 괜히 그거 하지 말고 넘들이 손 안 대는 나무, 쉬나무라든지 무감주나무라든지 뭐 떼죽나무라든지 아가씨나무 많습니다. 심을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으려고 나서면은 심을 때는 무궁무진하다는 거 이렇게 좀 알으시고 내 소득의 5% 1년 365일 중에 5% 시간적으로 이렇게 5+5 운동을 하시든지 1,500만 밀원 심기 운동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1년에 1,000주씩 5종류 이상을 10년간 10,000그루 심자는 운동인데 그 정도 심으면 상당히 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2월 초나 늦으면 중선 2월 초쯤 해도 됩니다. 2월 초나 중선에 월동 나고 나서 이렇게 벌을 착봉을 붙이고 착봉은 최대한대로 잘 붙여주세요. 왜? 육아 온도 35도로 올리기 좋도록 벌이 빡빡하게 붙으면 열을 내고 열이 나면은 산란이 잘 가고 식량을 잘 파옮겨요. 그래서 항시 초보자들이 착봉을 항시 강하게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알으시고 특히 진드기 잘 잡아주시고 봉충이 없을 때 특히나 가을에 더 잘 잡아줘요. 봄보다는 한 2차례 이상 이렇게 해주시고 가을 봄에 흘러가면은 사실 봉충이 이만큼씩 생겨 있어요. 그럼 그 말이 깎으라그지 빼내라그지 저부터도 하려면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을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진드기약 필히 해주시고 또 빈드기약은 아가씨 끝나고도 해주시고 중간에 몇 번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서 또 월동 들어갈 때 해주고 그래야 이제 제일 피해가 진드기약.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벌을 산다. 그럼 벌을 살 때는 초보자 거 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벌을 잘하는 사람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질병이 없고 진드기 피해도 없습니다. 왜? 전업 농가들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는 것을 이미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 벚꽃 필 때 어지간히 길러놓은 것을 돈을 조금 더 주고 산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처음부터 하겠다 하면은 돈을 좀 더 주고 좀 더 좋은 벌을 사세요. 좋은 벌을 더 주고 사면 꿀을 그만큼 더 뜨기 때문에 더 준 값어치 이상 나와요. 근데 싸닥에서 약군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리고 가급적 항시 약군을 가지고 벌을 길르려고 하지 마시고, 강분을 가지고, 강분은 약군 10통보다 낫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벌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뭐 무조건 시원하게 벌을 관리해주면 돼요. 시원하게. 또 벌을 좀 더 많이 내가 처음 시작하니까 분봉을 시켜서 늘려야겠다. 그러면은 6월 초에 미리 5월 달에 왕을 만들어서 6월 초에 한 2매씩 갈라놓으면 월동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배 정도 늘릴 수도 있어요. 5배 정도. 진짜 뭐 마음 먹고 늘린다면 10통도 봄에 강분 가지면 가능합니다. 왜? 4월 달에 분봉시켜서 5월 말에 또 만상 2통 만들면 2통이 5통씩 늘어오면 10통 늘어나잖아요. 10통.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항시 조금 적게 한다 하더라도 좋게 관리를 하시고, 1년에 무조건 여왕벌을 한 번씩만 쓰고 바꿔주시고, 왕을 2년 쓰면은 말짱 산란력이 떨어져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식량은 항시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밥 잘 주는 사람이 벌을 잘 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봄에 부조만 예방하고 진드기 잘 잡고 밥 적절하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벌은 순탄하게 큽니다. 제 착복만 잘 붙여주고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을에 9월 말서부터 9월 한 20일서부터 월동식량 주어서 10월 한 10일까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에 8월 말서부터 9월 달 늦게꽃 필 때 벌이 최대한 들어 산란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월동벌이 세력이 괜찮은데 작년 올 특히나 서울 근교나 시흥도 마찬가지고 감로꿀이 많이 내렸어요. 감로가 많이 내리는데 요 월동벌을 만들 시기에 꿀이 이만큼 꽉 차 있다 이게 위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죠. 그러면 밑에 새끼 길릴 때가 얼마 안 남아요. 그럼 벌이 아무리 좋아도 새끼를 얼마 못 기르고 나면은 그 벌은 수명이 다 돼서 떨어지고 나면 그 태어난 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 있는 벌 가보면 또 약해졌을 거예요. 많이.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그래서 가을 월동 들어갈 때 잘 하시고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겨울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세력만 좋고 밥만 많고 진드기 잘 자주면 겨울철은 더 편합니다. 예?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겨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력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만 있지. 약하면 가을에 무조건 합쳐주시고 그 통수만 자꾸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합쳐서 강분위로 만들고 봄에는 개상이나 3단 개상을 하고 또 꿀은 그냥 묽은 거 막 뜰라고 하지 마시고 농도를 19% 20% 미만으로 해서 그냥 순수하게 농축 않고 소비자들에 팔 수 있도록 그래야 효소가 살아있어서 진짜 꿀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꿀들은 농축을 하지 않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뜨면은 17% 18%요. 그런데 거기다 농축 더 오면 어떻게 뭐 사탕처럼 아주 젤리 되잖아요. 안 하죠. 농축을 안 씁니다. 그냥 끌어올려서 열만 줘가지고 걸러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단상 채미라고 또 현지 채미를 하다 보니까 수분이 사실은 좋게 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 아니라. 그러니까 묽게 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양이 많이 나오니까 양봉가 중에는 오후 채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분 증발을 저녁 동안 하기 전 저녁 때. 그래서 조합원 중에는 30% 넘는 꿀을 납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 35%. 그 자꾸 제한을 하고 근데 그의 기후 따라서 수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약간 뭐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꿀이 너무 묽어서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애국꿀과 경쟁을 하면은 좋은 꿀을 팔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순수한 천연꿀만 내 거래처, 내 손님한테 팔아야지 사양꿀 같은 거 조금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싸닥에서 몇십만 원 한두 원 사다가 여러분들이 팔으면은 소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알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갑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고 소비자 소매 거래처가 별로 없어요. 사양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시 좋은 꿀 떠서 양심껏 내 자신을 나를 믿고서 사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소비자가 꿀을 압니까?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짜 꿀이 성행하고 사양 꿀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꿀 떠서 이렇게 팔으시는 이런 양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